그러지 뭐. 마침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갈비집이 보였다. 그래, 민근이, 네 생각은 어때? 형, 뭘? 어머니 수술 말이야. 생각하고 말고가 뭐 있어. 당연히 해야겠지. 그래? 나도 너한테 전화를 받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가 수술로 좀 더 사실 수 있다니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이야. 헌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 말로는 나이든 노인들에게는 칼을 대면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 소리를 듣고 나니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형, 그렇다고 수술을 포기를 할 수는 없지. 심한 경우 수술 결과가 좋다는 통보를 받고도 한 달도 안 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돌아가시는 분도 많대. 내 생각엔 수술이 주는 심한 체력 손상을 나이가 들고 기운을 너무 많이 소진한 탓에 잘 견뎌내지 못한 결과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형은 포기하자는 말이에요. 뭐예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 내 말의 요지는. 형, 그렇다고 그냥 두면 6개월밖에 사실 수 없다는데 어머니를 방치할 거야? 난 어떻든 강행할 생각이야. 두 사람이 열배를 토하고 있는 와중에도 채진과 주승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라도 듣는 둥 일절 무관심을 나타내며 갈비뜯기에 여념이 없다. 민근은 형과 그런 대화를 한 탓에 입맛이 달아나고 건성으로 음식에 젓가락을 가져가곤 했다.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다. 민근과 원영이 평행선을 달리듯 의견의 합의점이 쉽게 도출되지 않아 좀 더 생각해 본 후 결정하기로 하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31. 미연은 학수로부터 두 번째 편지를 받고서야 겨우 답장을 보냈다. 아직까지 자신의 감정이 잘 정리되지 않아 부담감이 많이 생긴다는 내용의 답장이었다. 그런데 그런 편지를 보내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않았던 민근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그냥 푸념을 늘어놓은 듯 선 편지라고 밝혀왔지만 미연은 신경이 쓰였다. 원영과의 그런 배신 같은 이별을 차치하고서라도 미연은 그의 어머니에게 마치 친어머니와도 같은 정을 느꼈던 게 사실이었다.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의 동정심 같은 연민의 정도에 이르렀다. 원영을 사귈 당시 한 번도 이별을 생각지 않았던 만큼 어머니에게 정을 쏟아붓고 그의 어머니가 전해주는 정을 고스란히 받았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원영과의 사랑이 깨짐으로써 숙명적으로 따라붙는 어머니와의 이별이 그렇게 쓰라릴 수밖에 없었다. 아주머니의 수술 날짜가 잡히면 무트로 한번 나가볼까. 미연이 정말 생각지 않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사실 그녀가 이곳 소록도로 맨 처음 올 당시는 10년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트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단히 혼자만의 결심으로 왔던 참이었다. 그런데 옛사랑 어머니의 수술이 이렇게 마음의 변수로 자리 잡을 줄이야. 막상 무트로 한번 나갈 생각을 하니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은근히 자신을 초대하는 듯한 투로 써서 보낸 학수의 편지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일단 나가게 되면 며칠 휴가를 내서라도 집에도 다녀오고 원영 어머니 수술하기 전 병원도 방문하고 그래도 시간이 되면 학수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이 굳이 원영의 어머니를 배웠으면 하고 생각한 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통해 터득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나이가 든 노인들의 경우 수술을 잘 받고 그 순간을 잘 이겨내고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망하는 경우를 들어봐왔다. 물론 대수술인 것만큼 수술을 받는 도중 돌아가시는 분들도 젊은 사람에 비해 많았다. 어쩌면 자신은 그의 어머니와 영원한 이별 전 인사차 찾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신을 친누나처럼 따라주던 민근도 보고 싶다.
소록도로 떠나오기 전 그와 마셨던 한 잔의 추억도 재회에 대한 일망으로 자리 잡았다. 막상 그런 생각들을 실행에 옮기기로 정하자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 며칠 동안 심사숙고해봐도 이제는 무트로 한번 꼭 다녀와야겠다는 생각과 결심에는 변동의 여지가 없었다. 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정말 밖으로 다녀와야 할 이유가 생겼다. 한때 누나가 결혼하지 않으면 자신도 결코 결혼하지 않을 거라며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던 남동생이 2달 뒤에 있을 결혼 청첩장을 보내왔기 때문이었다. 미연은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휴가를 낼 사유를 떳떳하게 밝힐 명분이 생긴 것이다. 원영은 조금 전 인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2달 뒤 유학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해온 것이다. 지난번 자신에게 배정될 뻔했던 유학금이 대형 사건 배정으로 언제나 실행될지 불확실하고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는 형편이었다.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내린 후부터 아내와 주성은 오직 그 일에 집중을 쏟은 탓인지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원영도 이왕 그럴 예정이라면 빨리 다녀오고 말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맡았던 사건이 원체 주요한 시국 사건이라 체념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정치적 색채마저 농후해 보였던 그 사건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제1야당 총재가 적극 나서 해결의 물꼬를 틀은 바람에 일찍 종결된 것이다. 원영은 어머니의 병환이 이중한 상황이지만 자신의 유학권은 절대 포기하거나 양보할 성질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신이 비록 사법고시에 붙어 검찰에 몸을 담고 있지만 아직 아킬레스 건처럼 여기는 약점이 있었다. 그건 자신이 지방대학을 나왔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자신은 유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성사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일로 여겼다. 그런 그 일을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여겼다. 솔직히 어머니의 문제가 좀 걸리긴 하지만 자신의 내면 그 어디에도 지극한 효심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에 대해 그렇게 표현하긴 뭐 그렇지만 어머니나 그 어떤 가족들로부터도 자신의 인생 행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다. 어떨 땐 처음부터 어머니를 비롯한 동생 민근이 차라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을 거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 말은 자신이 고아였으면 더 좋았겠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경직된 분위기의 공직사회와 자신의 직위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여겨졌다. 만일 자신이 이와 같이 처신한다면 도처에서의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들 것이다. 박은영 검사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도 모르는 페루나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와 피켓을 들고 비난을 쏟아부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정치 세계에 몸담고 싶은 자신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효를 중시 여기는 우리나라의 전통 윤리와도 그건 배치되는 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검사 박은영은 대한민국 사회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원영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정치에 대한 야망을 키워오고 있었다. 언젠가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낙선한 경험이 있는 장인 민세추들이 그 부분에 넌지시 암시를 주었을 때도 속으로는 하나도 놀라지 않았다. 물론 겉으로는 아직 그 부분에 어떤 관심도 없는 듯 말했지만 말이다. 한때 자신이
검찰에 몸을 담기 전에는 자신도 조직 내에서 수장까지 가야겠다는 순수한 열정을 가져보기까지 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